안녕하세요. 엑셀 강좌 시간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끝나가고 있죠. 저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강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다시 돌아와 버렸죠, 뭐. 이번 시간에 엑셀을 하고요. 기본 강좌는 마무리할 생각인데, 이 기본 강좌가 끝나고, 어, 이때까지 사용된 여러 가지 그 함수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다루는 어떤 시간을 한번 가질 겁니다. 제가 차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차트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것들, 그러면은 차트를 만들게 되면은 어떤 그 역할이랄까요? 뭐 구성 요소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단에 있는 뭐 사원별 전 후반기 평가 그래프라는 제목이 있죠. 이걸 차트 제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방향이 X축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쪽 방향이 Y축이 되겠는데요. X축과 Y축을 지정하실 때는 항상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어떤 값입니다. 값. 그러니까, X축과 Y축은 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행과 열을 바꿈으로써 서로 데이터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이 차트를 만드실 때는 항상 차트라는 것은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게 기본적인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범위를 설정할 경우가 있습니다. 2009년도 사원별 업무평가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생명이 있고 성별, 직책, 부서, 입사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사일, 전반기의 평가 점수, 후반기의 평가 점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차트로 만들 것인가를 우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죠? 차트로 만든다는 목적 자체는 대체적으로 차트라는 것은 어떤 셀에 입력된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해서 차트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숫자로 나열된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별이나 직책이나 부서나 입사일도 물론 마찬가지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차트를 만들 수는 있는데 이런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게 되면 뭔가 좀 원하는 어떤 그래 뭐랄까요, 차트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래프죠. 그래프라는 것은 눈으로 실시간으로 어떻게 데이터 값이 변동을 했는지 그걸 보는 것인데, 이런 텍스트를 만들게 된다면은 그런 그래프를 또는 차트를 만드는 목적이 한목적성에 벗어난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차트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값들, 특히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차트를 만드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요. 자, 차트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뭐 차트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차트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축 방향, Y축 방향이 있습니다. X축과 Y축은 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평가 점수라는 부분을 X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원명을 Y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보면은 당연히 이 Y축 방향, 우리가 흔히 차트를 만들 때는 높이 방향을, 그러니까 어떤 값으로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값에서 보시다시피 막대 그래프 형태인데,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해가지고 현재 어떤 이 짐수로 는 사람이 전반기와 후반기가 얼마만큼 점수를 얻었는지 그걸 쉽게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직 막대일 경우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물론 가로 막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가로 형태의 막대 같은 경우는 요 Y축 방향을 사원, X축 방향을 점수,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보면은 뭐 차트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이 여백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차트 영역.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이 있는데요. 이제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부분 있죠. 그래프. 이걸 그림 영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Y축에 해당되는 이 부분, 이걸 Y축 제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X축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X축 제목이라고 얘기합니다. X축 제목, 그 다음에 Y축 제목. 이걸 다른 말로 레이블이라는 의미에서 합니다. 제목을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레이블. 제목을 어, 레이블.
그러니까 X축 레벨, Y축 레벨 이렇게 어,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전방 왼쪽 하단에 보면 전반기 후반기라는 그 표시가 보이시죠? 이걸 갖다가 범례라고 얘기합니다. 범례. 즉 이 제목입니다. 제목. 전반기 후반기 제목. 이걸 범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프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그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진한 색과 연한 색이 있는데 진한 색은 전반기를 표시하고 연한 색은 후반기를 표시한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범례라고 하고요. 범례는 사용자가 다양하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요 수직 막대기 있죠, 막대기가 위치하고 있는 요런 부분, 위치값, 이거 데이터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뭐 차트로 표현되는 어떤 선이나 막대로 각 계열마다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데이터 계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 부분은 요 표시 있죠, 요거 표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이걸 데이터표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표. 데이터표는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목 부분을 차트 제목이라고 하고요. 이 흰색 전체 부분, 흰색 전체 부분을 차트 영역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림이 그려진 그래프가 나타난 요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X축에 해당되는 제목, 이걸 X축 제목 또는 X축 레이블이라고 얘기하고, Y축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Y축 제목 또는 Y축 레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X축과 Y축은 서로 즉 행과 열은 서로 전환을 시켜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이 부분을 범례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색상에 따라서 색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럼 아래쪽에는 이 표 부분, 이걸 데이터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만들어진 차트는 삭제하고요. 자, 첫 번째 보면 전반기, 후반기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전반 이렇게. 자,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은 다중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삽입 메뉴에 가시고요. 자, 어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대화상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직 막대, 그다음에 3D 형태로 막대기 만드시고요. 원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자, 서로 막대 중에서 요걸 한번 써볼까요? 확인 누르시고요. 보시다시피 바로 차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차트를 크기를 조절합니다. 왼쪽 상단이나 각 상하 좌우의 상단에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차트의 크기가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럼 안쪽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그래프 있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림에 대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조절하시고 십자가 모양의 이동일 때 이런 식으로 이동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부분도 역시 축서식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목을 일단 표시를 해야겠죠. 자, 제목을 표시를 해주는데요. 차트를 만들게 되면 상단에 차트 도구라고 얘기해 놓습니다. 차트 도구. 차트 도구에서 여러 가지 차트에 대한 어떤 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음, 여러 가지 차트에 대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레이아웃 1번이란 게 있고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나갑니다. 이 상단에 보시면은 상단에 이렇게 약간 굵게 표시가 된 부분 있죠. 이게 바로 축의 제목입니다. 축 제목.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트 제목 상단에 있는 표시가 나타나고요. 그냥 범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2번을 자, 2번을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제목과 범례 위치가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범례는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조금씩 클릭해 볼 때마다 다르죠. 그리고 네 번째를 클릭하게 되니까 데이터표가 아래쪽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섯 번째, 좀 더 달라지죠. 자, 다양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표까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고요. 차트 제목을 클릭하신 다음에 제목을 바꿔줍니다.
음, 차원별 전 후반기 평가서, 평가 차트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글자에 대한 속성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홈 부분에 가셔가지고 글자 굵기 뭐 이렇게 지정하시고요. 글자 색상 바꿔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의 어떤 크기라든지 속성을 바꾸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요. 차트 제목 서식이라고 나옵니다. 차트 제목 서식 클릭하시고요. 자, 채우기. 채우기라는 것은 현재 이 테두리 부분 있죠. 이 테두리 부분에 어떤 색을 채워주는 기능이고요. 단색 채우기. 자, 색상을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는 그라데이션 채우기. 그라데이션이라는 것은 음영이죠. 음영. 자, 기본 설정해 보시면 여러 가지 색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는 방사형이냐, 뭐 사각형이냐 종류도 많이 있고요. 방향도 사용자가 지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중심점은 어디서부터 중심을 시작할 것인가, 뭐 그럼 중심점 위치 조절할 수 있고 색깔도 조절할 수 있고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닫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3차원 회전이라는 걸 누르시면은 어, 자, 이 제목에서는 3차원 회전이 적용이 안 되네요. 자, 3차원 서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우기 부분도 있고 그림자도 되어 있고요. 그림자도 보시다시피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에 대한 투명도, 그림자에 대한 색상, 뭐 흐리게, 각도, 거리까지 다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차원 형식에서 배별핵가죠. 이너 배별이냐, 아우너 배별이냐, 뭐 이런 것들 돌출핵가나 그러니까 양각이나 음각 형태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어, X축 제목을 입력해야겠죠. X축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클릭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 세로 쓰기가 됐는데 세로로 눕혀진 형태죠. 자, 축 제목 서식에서 들어갑니다. 테두리 색에 실선으로 좀 바꿔주고요. 테두리 스타일에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으로 약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이 뭡니까? 평가 점수죠. 자, 그다음에 세로 형태로 바꿔주고요. 텍스트 방향을 바꿔서 세로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보죠. 자, 차트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자, 현재 상태 홈으로 바꾸게 되면 차트가 없어져 버리죠. 차트 도구가 없습니다. 이때 상단에 있는 차트 도구를 클릭하게 되면 원래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레이아웃을 클릭하시고요. 자, 축 제목에 어, 기본 가로축 제목, 가로축 제목이 지금 현재 없음으로 되어 있죠. 없습니다. 가로축에 축 아래 제목. 자,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키시고요. 자, 성명이죠. 자, 성명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축 제목 수식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례 부분. 범례가 지금 없습니다. 오른쪽에 범례 표시. 자, 오른쪽에 범례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 왼쪽에 범례 표시 하시고 약간 위로 이렇게 이동시키십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례를 입력하신 다음에 각각의 범례를 전반기, 후반기 별도로 이렇게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는데 범례 항목 서식에 들어가서 뭐 테두리 스타일 같은 것도 내야지 테두리 색상, 채우기 색상 또는 뭐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설정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요.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벨, 데이터 레벨입니다.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값입니다. 없으시죠? 이 데이터 레이블 같은 경우는 어떤 차트가 아주 클 경우에는 좀 유용합니다만 이렇게 크게 만들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좀 보기가 어렵죠. 자, 전체적인 크기도 조절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데이터표, 이걸 데이터표라고 합니다. 데이터표에 대한 서식에 다시 들어가시고요. 테두리 스타일, 테두리 색, 색상도 바꿔주시고요. 채우기를 하고 싶으시면은 뭐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도 채워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계열에 대한 설정입니다. 선택하시고요. 각각 어떤 그래프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별도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역시 데이터 계열 서식, 뭐 도형에 대한 거니까 부분 원뿔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 부분만 다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바뀌지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걸 다시 선택하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 도형에 이번에 상자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를 각각 다르게도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채우기 색상을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바꿔서 좀 더 입체감 있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어떤 차트를 만든 다음에 차트도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차트의 종류까지도 아주 다양하게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꺾은 선액 같은 게 3차원 형태로 한번 이런 식으로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차트는 아주 세밀합니다. 아니 어떤 각각의 항목을 이렇게 클릭해 보게 되면 각각의 X쪽이나 뭐 각 항목마다 이렇게 선택이 별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축서식 또는 뭐 눈금 같으면은 눈금선 서식 또는 옆면 서식 아주 다 다르죠. 어, 선택할 때마다 지금 눈금 서식이나 축 서식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표시 형식에 뭐 이건 숫자이기 때문에 뭐 숫자 형태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어, 옆면 서식 이쪽이 옆쪽에 있는 면 있죠. 이걸 옆면이라고 하죠. 테두리 스타일을 그림자 밑면 그죠? 옆면 밑면 그 눈금신 눈금선 축서식 축서식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 또는 데이터 레벨 서식 데이터 레벨 숫자죠. 숫자로 찾게 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로도 표시가 되고요. 아주 다양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어떤 버튼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도 보시다시피 또 바뀝니다. 이게 이렇게요. 자, 차트 부분은 뭐 여러분들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